어떤 과정이 되고 얼마나 위험한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당황했는데 이제는 많이 안정화됐습니다. 아마 자막에도 나올 것 같은데요. 먼저 증상을 말씀드리면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 이런 증상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중에 일부 환자분들, 예를 들어 당뇨병이 있거나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런 분들의 사망률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어떻게 이게 조절을 해드려야 될지 하는 것들도 많이 밝혀졌고요. 또 AC2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감염 경로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밝혀지고 나서는 그걸 어떻게든 조절할지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백신이나 치료제들이 곧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많은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 코로나 극복으로 가는 길이 곧 다가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제발. 네. 우리 전 세계적인 상황 우리 박 기자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코로나19가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텐데요. 전 세계적으로 벌써 환자 수가 확진자만 1,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는 53만 명을 넘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좀 어떤가 하면요. 어제 브리핑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확진자 숫자는 13,244명이고요. 그리고 사망자는 286명으로 지금까지 치명률을 계산해보면 한 2.1% 정도가 됩니다. 전체적인 좀 흐름을 짚어보면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월 말 3월 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유행이 크게 있다가 5월 달에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 이제 이태원 클럽발 유행이 또 지속되면서 그리고 이제는 7월 접어들면서는 이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그러니까 대전에서 또 이제 광주 그러니까 충청하고 호남권 지역으로 계속 유행이 번지는 상황이고요. 아울러서 해외 유입 환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우리도 여전히 하루에 50명, 60명씩 늘고 있지만 뭐 미국에서는 뭐 하루에 5만 명씩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어떡해. 게다가 G20 국가죠. 세계 선진 20개 국가 중에서 한국, 호주, 일본을 제외하고 17개 나라가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나라에 속한다. 이런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이제 선진국의 개념이 달라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사장님. 네. 지금까지는 선진국 그러면 흔히 어떻게 생각했냐면 경제력이 있는 나라, 군사력이 있는 나라 이런 나라를 생각을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사회의 사회문화적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시민의식 그리고 정부의 능력으로 잘 극복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나라에 따라서는 도시 하나를 봉쇄한다든지 하루 종일 지금 집 밖에 못 나가게 하는 나라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또 한국은 매점 매석이나 무질서 이런 상황이는 없습니다. 또 마스크도 잘 써주시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굉장히 모범적인 나라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이 코로나 방역 같은 거는 이제 예방 부분과 치료 부분이 있는데 예방 부분은 질병관리본부가 잘 담당을 해주고 치료 부분은 건강보험이 이제 비용을 대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기관이 굉장히 짝을 잘 맞춰서 일을 한 그런 좋은 사례다. 그렇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방역과 치료가 두 개의 든든한 축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 네네. 질병관리본부와 건강보험공단이 함께 그 두 축을 든든히 지지하고 있다는 어쨌든 이야기이기도 이사장님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좀 자랑스러워해도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관건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 산발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 방역을 어떻게 잘 하느냐. 그다음에 이번 겨울에 또 다시 한번 이제 고비가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잘 넘길까 이게 참 고민스럽죠. 네, 자긍심에 너무 도취되지 말고 끝까지 맞습니다. 방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은 세계의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고 있다는 착각, 실상은 정반대임을 보여주는 무서운 통계가 나왔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1차 확산 잦아드는가 싶던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세계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1차 확산이 진행 중입니다.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와 제한 조치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세계 곳곳에서는 시위와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혼란에 빠진 세계,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생필품 사재기가 발생했습니다. 불안에 휩싸인 사람들,
각국의 민심은 최악의 상태. 혼란의 시기. 하지만 대한민국은 좀 달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치명적인 3가지 문제가 나타나지 않은 이른바 산무국가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먼저 확진자 증가와 하루 2만 건의 검사가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의료 마비가 없었고요. 생필품 사재기도 폭동도 없이 시민들은 차분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확산 초기부터 전력을 다한 의료진의 노력과 수준 높은 국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최대 피해 국가에서 체계적인 방역 대책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K방역. 공장 가동을 멈출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로 만들어진 K-진단키트는 전 세계로부터 러브콜이 쇄도했고 100개국이 넘는 국가에 수출하게 되면서 광범위한 검사를 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는 대한민국의 힘.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은 세계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이 바로 의료진 덕분이고 또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방역과 치료가 두 축인 것처럼 의료진과 국민 여러분이 두 축으로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을 잘 이겨내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차량 이동 선별 진료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 아이디어를 누가 어떻게 생각해냈을까 싶기도 하고요. 오 박사님이 좀 말씀해 주실까요? 최고의 수출품이죠. 네. 이번에. 이 인천 의료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감염내과의 김진용 선생님이 계신데 이분이 우리나라 코로나 환자 처음 보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앉아서 여러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의료진들한테 편하게 또 환자분들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끄집어낸 아이디어가 바로 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인데요. 이 방식이 굉장히 획기적이었던 게 먼저 환자를 한번 보고 나면요. 다 소독을 했어야 돼요. 그때는 워낙 모르는 게 많으니까. 그다음에 또 그분이 굉장히 아이디어를 내신 게 환자도 안전해야 되니까 환자가 또 다른 환자들부터 이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아예 차량 안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의료진하고 최소한으로 만나고 또 이동 경로도 간단하게 뭐 문진이나 이런 것도 핸드폰으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런 과정에서 지나가면서 또 그 여러 가지 환자들을 안 보는 것도 있지만 의료진도 안심하고 환자하고 거리를 두고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끄집어냈죠. 이 방법 이후에 하루에 한 분당 30분 걸리던 검사가 10분으로 확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감염의 위험도 많이 줄고 하니까 외국에서 너무 좋은 사례로 보고 우리나라에서 무료로 수출 다 해드렸습니다. 각국 외신에도 나오고 많이들 요즘 쓰고 계시죠. 이런 아이디어 있으면 원래 돈 받고 수출해도 되는 거죠? 많이 받아야죠. 네. 근데 이번에는 무료로 이런 모든 매뉴얼을 제공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렇게 발빠르게 적용하기는 그동안 쉽지 않았잖아요, 우리 사회가. 근데 이 아이디어만큼은 아주 신속하게 적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의료진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심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을 접촉할 때 의료진도 감염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감염도 줄어들었고 환자분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방법은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아주 한국의 선진 문화라고 그럴까요? 새로운 문화를 전파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 기자님 또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또 K방역, 우리 방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부하고 민간이 협동해가지고 잘 일어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게 바로 생활치료센터인데요. 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이제 발생했을 때는 증상이 가벼워도 다 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가벼운 경증 환자가 많이 늘다 보니까 이미 병상이 이제 부족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더 증상이 심각한 사람들이 오히려 병원에 입원을 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던 거죠. 이제 그럴 때 이제 감염병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그리고 또 이 방역 당국하고 이 생활치료센터라는 아이디어를 낸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설명을 드리면 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일반 숙소에 그 가볍고 증상이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입원시켜서 관리를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입소시켜가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증상도 가볍게 있지만 잘 관리를 받다가 이제 퇴원을 하는, 이제 퇴소를 하는 개념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정집에 그냥